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30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연금을 내면 그 돈으로 공단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현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 혹은 2055년쯤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0년 남았거든요. 제가 은퇴할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안 받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대가 255만 원, 30대가 379만 원, 40대 438만 원, 50대 415만 원,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7,067원입니다. 그렇다면 20대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0만 원씩 적금을 들 수 있겠네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반 싱글 기준으로 월 평균 82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가 구직자와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897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들의 적정 나이를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평균 29.4세, 여자들은 27.6세로 신입사원의 나이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0대 때는 월 121만 원씩 1년 혹은 2년 동안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을 구해보면 1,452만 원, 많게는 2,904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은 합니다. 작년 6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매달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 평균 기준 268만 원, 개인 기준 평균 165만 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산다면 11년 내외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저 생계비로만 살면서 아파트 등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은 정년이 60세니까 11년이면 71세 정도까지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건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정부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는 게 공약 아니었나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현재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가장 최우선 의제로 설정했는데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납부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등 납부자들의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혁이죠.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모수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건데 여야는 이제 구조개혁의 방법도 현재 합의하지 못했을 뿐더러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엮어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분리할 수 없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모수개혁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가요? 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야는 연금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이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안건을 제시했다면서요? 네, 현행 우리 국민연금의 구조는 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부분 적립식 구조인데요. 현행 국민연금은 기대 수익비가 1을 넘습니다. 기대 수익비가 1이라는 것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이 사망 때까지 받는 연금액의 총액과 가입자들의 납부액과 기금 기대 운용 수익이 합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1이 넘는다는 것은 모아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구조는 저출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이 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지출해야 하는 돈이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납부분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납부액을 늘린다고 해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출산이 워낙 심한 까닭에 미래 세대가 내야 되는 국민연금 납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8%로 2배가 올라가면 208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에는 미래 세대 보험료율이 30%, 뭐 많게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월급의 3, 40%가 온전히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개발원이 이를 매년 부과한 보험료를 원리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완전 적립식으로 연금 구조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은 원리금을 수급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연금 구조가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방식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연금의 지속성은 유지할 수는 있겠네요. 한국경제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완전 적립식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5.5% 선에서 보험료율이 정해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고 해도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선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되게 큰데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한 설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들을 납득을 시켜야지 이제 연금 구조개혁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 인식은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나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을 하면서 진정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지 미래 세대를 설득을 하면서 앞으로 연금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